자, 반갑습니다. 예,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동력 전달 장치 본체 형상을 지금부터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파트 작업한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자는 먼저 작업을 할 정면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보조 메뉴에서 스케치를 실행하고요. 이 정면 스케치에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치수를 기입할 거거든요. 방금 그린 사각형의 가로 치수를 지금처럼 입력을 합니다. 가로 치수 98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세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세로 치수 71을 입력하고 엔터. 자, 사각형을 그렸고 치수를 입력하셨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등각 방향으로 둔 상태에서 이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돌출 거리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해놓고요. 둥글게 깎을 모서리를 지금처럼 네 군데 모서리를 차례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모서리에 반지름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이 실행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필렛 기능을 또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모서리에 필렛을 줄 거냐면 사각형 형상의 위쪽 모서리를 클릭하고요. 이때 필렛 값을 3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쪽 모서리에 반지름 3을 가지는 필렛 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형상 윗부분에 구멍을 원 그린 다음에 이 원만큼만 잘라내는 돌출 컷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스케치할 윗면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보조 메뉴에서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요. 스케치 작업을 위해서 화면을 컨트롤 8번 누른 채로 화면 평면 보기를 실행합니다. 이때 먼저 여기는 원이 필요하죠. 구멍을 만들 거니까 원을 그릴 건데 방금 작업한 필렛 모서리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지금처럼 필렛 중심점이 뜨고요. 이 중심점을 클릭을 해서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작성한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원 클릭 밖으로 쭉 빼서 클릭한 다음에 지금 그린 이 원의 지름값 9를 입력하고 엔터. 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스케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그린 이 스케치를 사용자는 돌출 컷 기능으로 해서 잘라낼 건데 이때 화살표 아래쪽이죠. 화살표 아래쪽 방향에서 사용자는 블라인드 형태로 값을 줘도 되지만 지금은 관통이라 그래서 아래쪽까지 끝까지 잘라내라 그래서 관통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구멍이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작업한 이 구멍을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하고 위쪽 방향으로 복사하는 선형 패턴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형 패턴을 처음에 실행하시게 되면은 사용자는 가장 먼저 아래쪽에 있는 피처, 자, 여기서 말하는 피처 옵션을 클릭합니다. 피처는 복사시킬 형상, 즉 선형 패턴으로 해서 복사시킬 형상을 구멍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구멍에 대해서 첫 번째 방향 옵션을 실행합니다. 이 첫 번째 방향은 선택한 구멍이 어느 방향으로 복사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데 이때 방향성은 사용자가 예를 들면은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선택한 구멍은 모서리를 따라서 복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화살표가 왼쪽 방향 복사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반대 방향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구멍이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가 되고요. 이때 자, 여기 나오는 간격값은 지금 생성시키는 구멍 사이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구멍과 다음 구멍까지의 간격은, 자, 도면을 보시고 계산해 보면은 78 나오거든요. 78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제 뭐 인스턴스 수를 그래서 개수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체 몇 개를 복사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 가로 방향 2개를 복사합니다. 엔터. 자, 첫 번째 방향에 옵션이 설정되었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방향, 즉 세로 방향으로 복사를 시키기 위해서 세로 방향 모서리, 뭐 이 모서리든 여기 모서리든 세로 방향 모서리를 땅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를 따라서 복사가 되는데 지금도 아래쪽으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의 반대 방향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격이죠. 지금 이 구멍이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서 복사되는지 간격값 입력하는데 간격은 51만큼 떨어져서 복사된다 그래서 51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인스턴스 수는 전체 개수거든요. 전체 개수는 2개 입력하고 엔터. 왜냐하면 지금은 세로 방향으로 복사되니까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 2개가 됩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 2개, 세로 방향 2개. 가로 방향은 가로 방향 78 간격, 세로 방향 51 간격으로 전체 선형 복사하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위쪽에, 자, 이제 위쪽 부분에 원기둥 세울 건데 원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에, 자, 중간 부분에 우리는 참조 형상 기준면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형상 기준면 가서 어떻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측면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면 형상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 측면 클릭, 이어서 왼쪽 측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 사이의 중간에 중간 평면이죠. 이렇게 중간 부분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면이 만들어지고요. OK. 사용자는 방금 생성한 이 기준면이죠. 자, 방금 생성한 이 기준면에다가 기준면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보조 메뉴에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컨트롤 8번을 누르면은 아마 화면이 뒤집힐 거니까 어떻게 작업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사용자가 바라볼 면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면을 클릭합니다. 즉, 첫 번째 클릭하면은 사용자가 보는 면, 두 번째 클릭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면,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8번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스케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부터 그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지금 스케치는 위쪽에 원기둥이 원통 형상 들어가니까 저는 절반만 그려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중심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수평하게 중심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요. 엔터. 네, 자, 이해했으십니까? ESC 눌러가지고 이렇게 먼저 중심선 하나를 그렸고요. 이제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위쪽에 회전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쯤부터 수평선, 그리고 여기는 수직선, 여기는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회전하기 위한 스케치를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OK 눌렀고요. 그리고 OK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게요. 그래서 지능형 치수에서 순서는 상관없지만, 자, ESC 누를까요? ESC 한번 눌렀고요. 자, 지능형 치수에서 사용자는 그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중심선부터 클릭, 아래쪽에 있는 바닥선까지 클릭. 자, 이때 중심거리가 얼마냐면 이때 중심거리는 도면상에 69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위쪽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치수를 쭉 기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선부터 이 선까지의 지금은 반지름 치수 30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부터 이 선까지의 지름이 35니까 35에 나누기 2 치수를 입력하고요. 반대쪽에도 중심선부터 여기 선까지 전체 지름이 35에 나누기 2 절반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중심선부터 이 선까지 지름이 30이니까 30에 나누기 2 절반 치수를 입력했고요. 네, 이게 좀 잘못 들어갔네요. 일단 OK 누르고 이 치수를 제가 삭제하고, 자, 그냥 캔슬할까요? 뒤로 돌릴까요? 이렇게 뒤로 언두해서 치수를 다시 주겠습니다. 자, 이 치수는 35에 나누기 2 치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치수를 계속 기입합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자, 지금은 그죠? 지름이 30에 나누기 2 절반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50입니까? 이렇게 50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이 가로 길이를 17 입력합니다. 다음은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이 치수를 18 치수로 입력하면은 대략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도면상에는 또 추가적으로 작업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오른쪽 선과 오른쪽 모서리, 이 오른쪽 선과 오른쪽 모서리에 대한 거리값 제로. 자, 제로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위쪽에 있는 원기둥에 대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자,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고요.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회전. 자, 회전 기능을 실행하면 지금처럼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전체 360도로 회전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회전을 실행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앞쪽에서, 자, 앞에서 봤을 때 사각형과 원통 사이에 들어가는 형상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 작업은 도면을 봤을 때 형상 중간쯤에 그 지지대 형상이, 지지대가 아니고 그냥 돌출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사용자는 이 부분에다가 또 새로운 평면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평면 잡을 거냐면 참조 형상 기준면에서 사용자는 뒷면, 이렇게 뒷면을 클릭하고요. 이 뒤쪽 면이 얼만큼 떨어지냐면 26만큼 떨어집니다. 엔터. 그런데 뒤쪽 면이 26만큼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프셋 뒤집기를 클릭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죠? 사용자가 선택한 뒷면이 뒤집기, 오른쪽으로 간격이 띄워지냐, 뒤집기, 왼쪽으로 띄워지냐. 그래서 지금은 안쪽 방향으로 평면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는 또 다른 스케치를 작업할 수 있는 평면이 이렇게 기준면이죠. 기준면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준면이죠. 기준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기준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8번 누르면 화면이 뒤집히는데 그냥 뒤집힌 채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 그립니까? 요렇게 대각선, 여기에 원, 여기에 대각선, 요렇게 생겨먹은 스케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필렛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R 구간이 있거든요.
R 구간까지도 우리는 스케치에다가 표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합니까? 그렇죠. 여기 요소 변환.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여기 먼저 원통 모서리 클릭,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부분에 모서리가 현재 선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죠. 요소 변환 해가지고 어떤 거 복사합니까? 여기 필렛, 여기 선, 그리고 여기 선.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캔슬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자, 요소 변환해서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아이고, 또 잘못 찍었네요. 여러분들은 모서리 찍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면이 선택되죠. 다시 요소 변환해서 모서리 선택, 여기 모서리 선택, 아이고, 예, 여기 모서리 선택, 여기 모서리 선택, 또 여기 모서리 선택, 네, 또 여기 모서리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모서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위쪽 모서리들이 현재 스케치 화면 상태로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8번 눌러서 이제 양쪽에 두 군데 대각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대각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요. 키보드 ESC.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선 클릭, 키보드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호 클릭. 선택한 두 개는 탄젠트가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확인.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원 클릭. 그런 다음에 선택한 두 개는 탄젠트가 됩니다. 확인.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대략적인 대각선 하나를 작업해 주고요. 키보드 ESC. 자, 그래서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됩니다.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호 클릭, 그리고 탄젠트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반대쪽에 대각선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인데 어떤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지금은 위쪽 부분 필요 없습니다. 위에 것도 클릭, 그리고 위쪽 부분에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도 클릭해서 지금처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작업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쭉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짜투리 남아 있습니다. 이 짜투리까지도 사용자는 클릭을 해서 확실하게 지워줘야 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 부분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처럼 요소 변환했던 이렇게 짜투리 부분 남아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확실하게 잘라내기를 해야지 사용자가 원하는 바운더리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바운더리 영역을 사용자는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케치했다 그러면은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들에 대해서 지금 돌출 기능 실행합니다. 자, 돌출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되는데 우리는 그저 이 스케치를 중간에 작업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닌 중간 평면, 그리고 이때 두께값, 두께 6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원기둥과 원통 사이에 두 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돌출 형상을 하나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이 부분 위쪽 원통을 지지해주는 이렇게 지지대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보강대죠. 이 보강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강대는 어디 들어가냐면 형상 중간에 들어가니까 우리 기존에 그죠? 중간 평면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 중간 평면을 클릭하고 중간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들어갔으니까 컨트롤 8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뒤집혔고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어떤 작업입니까? 지금은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선 하나만 딱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 선 어딘가부터 클릭. 자, 지금 클릭하실 때 여기 중간점 클릭하면 안 됩니다. 중간점을 비켜놔서 여기쯤부터 클릭, 그리고 여기쯤까지 대충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키보드 ESC.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필렛 구간 클릭. 잘못 찍었네요. 캔슬하고요. 예, 다시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필렛 구간 클릭. 이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붙었고요. 오케이. 자,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는 사용자가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부터 클릭, 이 점까지 클릭, 이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자, 도면상에는 3 나와 있는데, 자, 3보다는 한 7 정도 줄게요. 7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7만큼 들어갔죠. 자, 지금 작업한 이 선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보강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보강대는 지금처럼 선 하나만 딱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보강대는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 굳이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어떻게 보강대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보강대는 채우기 기능이 실행되니까 화살표,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채우기 방향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때 전체 두께 6을 입력하고, 6 입력하고, 그죠? 다시 볼까요? 다시 보강대, 보강대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안쪽으로 채우는데 이때 두께값 6을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안쪽 부분에 이렇게 보강대 형상을 세우도록 하고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우리는 보강대 기능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면,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중간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기능을 실행합니다.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자, 필요한 만큼만 또 보강되니까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딱 그립니다. 자, 다 그렸으면은 키보드 ESC. 그리고 이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 기입할까요? 자, 진행형 치수에서 이 선부터 여기 선까지 거리값, 이 거리값 3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가 지금처럼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강대는 선이 길어도 이쪽 부분이었죠. 선이 길게 나와도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선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냥 채우기니까 이 선을 경계해서 안쪽을 채울 건지 바깥쪽을 채울 건지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을 짧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고요. 방금 그린 이 스케치에 대해서 보강대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그죠?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가 바로 채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채울 거고요. 그때 두께값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보강대는 지금처럼 자동 연장되면서 채우기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형상 작업됐고요. 자, 다음 작업은 위쪽에 이제 이 부분에 구멍이죠. 여기 구멍 하나를 작업해서 전체적으로 패턴,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어디다가 스케치합니까? 그렇죠. 여기죠. 자, 이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 작업을 가만히 보시면 얘는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면상에, 자, 도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도면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도면 작업이 도면이 현재 없네요. 그죠? 도면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도면은 그 3-파이3의 드릴 깊이가 10입니다. 자, 여기서 맞아 중요한 부분은 바로 드릴이거든요. 드릴이기 때문에 원결여 가지고 돌출 작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멍 가공 마법사, 이제 구멍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멍을 지금부터는 이제 드릴 구멍을 생성할 건데, 드릴 구멍은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고 바닥이 뾰족한 구멍이거든요.
드릴이기 때문에 바닥이 뾰족한 구멍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은 구멍의 모양을 선택하고 두 번째 위치는 구멍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멍 위치는 어디 뚫어집니까? 구멍은 여기 측면, 이 측면에 구멍을 만들 거니까 측면을 클릭합니다. 자, 측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클릭할까요? 자, 측면을 클릭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이 구멍을 기준해서 치수를 입력하면서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생성한 이 점과 그리고 이 원이죠.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원형 모서리 사이에 중심거리죠. 중심점 찍고 원 찍으면은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중심거리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중심거리는 도면을 봤을 때 지름이 48이니까 반지름 24를 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로 위치 잡았다 그러면 또 치수 기입합니다. 어떻게? 여기 중심이죠. 자, 이 원 중심부터 여기 원이죠. 이 원을 클릭하면은 중심이 찍힙니다. 이때 사용자는 세로 길이 이렇게 이 구멍까지의 세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클릭하는데 세로 치수는 제로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구멍을 생성한다라고 일단은 위치만 잡았습니다.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해서 지금은 구멍의 위치만 잡았고요. 이제 이 구멍의 유형에 들어가서 어떤 구멍을 만듭니까? 머리가 있는 카운터 보호입니까? 머리에 각도가 있는 카운터 싱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드릴입니다. 이렇게 구멍 드릴을 클릭합니다. 바닥이 뾰족한 구멍 드릴을 사용자가 만들 건데, 그죠? 구멍 선택하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규격. 자, 이때 규격은 사용자는 어떻게 KS 규격이나 또는 ISO, 그죠? KS 한국 규격이라든지 또는 ISO 국제 표준 규격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 구멍의 크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구멍 크기는 의미가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정의 크기. 자, 사용자 정의 크기를 클릭할게요. 자, 사용자 정의 크기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구멍의 지름을 물어보거든요. 구멍 지름은 3입니다. 그리고 구멍 깊이는, 자, 구멍 깊이는 관통이 아니고 블라인드 형태. 블라인드 형태여야지 구멍의 깊이를 입력하거든요. 구멍의 깊이는 10입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그죠? 이 위치에 지름 3과 깊이 10짜리 구멍이 생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구멍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자, 방금 작업한 이 구멍이 전체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형 패턴이 아닌 원형 패턴을 실행합니다. 자, 원형 패턴 실행하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복사시킬 형상을 물어보죠. 복사시킬 형상은 방금 작업했던 이 구멍입니다.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이 구멍이 복사되기 위한 회전축. 자, 패턴축 옵션을 클릭하고요. 패턴축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원통면입니다. 여기 원통면 또는 이 원통면 또는 여기 원통면. 원통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축이 있으니까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그 축을 기준해 가지고 회전되는데 동등 간격에 체크하죠. 그리고 전체 몇 개 만듭니까? 3개 입력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3을 입력하면은 전체 3개가 이렇게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맞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구멍을 전체적으로 복사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 구멍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구멍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만든 구멍을 오른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대칭 복사하죠. 자,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준면이 필요한데 우리는 앞전에 이렇게 기준 평면을 기준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구멍을
조금 전에 만들었던 기준면 가지고 대칭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복사 기능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기준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평면입니다. 두 번째, 복사시킬 부분은 지금 현재 그죠. 패턴이 자동 실행된대요. 아마 패턴 부분이 아마 이렇게 미리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예, 혹시 얘가 자동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 있는 구멍이죠. 이 구멍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전체 뒤쪽으로 복사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위쪽 부분에 또 다른 구멍이 생성되죠. 자, 위쪽 부분에 또 다른 구멍은 이렇게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있는 카운터 보호. 자, 카운터 보호 구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카운터 보호가 아닌데 카운터 보호처럼 생긴 구멍이거든요. 즉 그래서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동시에 실행되어 있는 구멍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하려면은 윗부분에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현재 평면이 없는 곡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참조 형상 기준면에서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준면 들어가서 첫 번째 사용자는 윗면 찍을까요?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평면을 얼마만큼 올립니까? 얘를 쭉 이렇게 얼만큼 올리죠? 그렇죠.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 전체가 90군데에 아래쪽에 이만큼 1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89만큼 엔터 해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한 평면이 89만큼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새로운 기준면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기준면이 맞다 그러면 그죠 89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거리값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기준면 하나가 만들었고요. 참고로 이 기준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작은 면인데 실제로는 무한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사용자는 이 평면에다가 두 번째 또 구멍을 생성합니다. 물론 원 그리고 돌출, 원 그리고 돌출, 원 그죠 스케치 2개 그린 다음에 돌출 2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모양이냐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두 번째 위치부터 볼게요. 위치. 자, 구멍이 생성될 위치는 어디? 이 평면입니다. 클릭.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구멍이 생성될 위치를 대략적으로 클릭하죠. 평면 찍고 구멍이 생성될 위치를 대충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구멍에 대한 부분이 잡히는데 자, 위에서 볼까요? 그러면 자, 컨트롤 8번 누를게요. 그러면 윗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이 구멍에 위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 가서 여기 왼쪽 모서리부터 이 구멍 중심까지의 가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자, 이 사각형의 전체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98이니까 98에서 나누기 2 엔터 치면은 이 구멍이 중간으로 배치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 위쪽 모서리부터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원 중심까지 세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세로 길이는 26입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 위치, 이제 여기 위치에 구멍을 생성하겠다라고 사용자는 위치를 잡았고요. 위치 잡았으면은 일단 확인 버튼 누르고 위치 잡았으니까 이제 유형, 구멍의 모양으로 갑니다. 자, 구멍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일반적인 구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구멍이 2개 있는 카운터 보호입니다. 자, 카운터 보호를 딱 클릭하니까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 누를까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표준 규격은 ISO 국제 표준 규격이고요. 유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 모양 만들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손 안 대셔도 되고요. 어차피 모델링이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크기 의미 없습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사용자 크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작은 구멍의 지름입니다.
작은 구멍 지름은 6.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큰 구멍 지름입니다. 카운터 보호 지름은 큰 구멍 지름 10.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큰 구멍의 깊이. 자, 큰 구멍 깊이는 2입니까? 2.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의 크기를 잡았는데 아직 우리가 결정을 안 한 부분은 그렇죠. 작은 구멍의 깊이입니다. 큰 구멍 지름, 큰 구멍 깊이. 작은 구멍 지름은 있는데 작은 구멍의 깊이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작은 구멍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깊이는 도면을 보게 되면은 윗부분은 구멍이 뚫리는데 아래쪽 부분까지는 구멍이 뚫리지 않으니까 이때는 그냥 적당하게 한 20 정도 주고 엔터 할까요? 그러면 현재 만들어지는 이 구멍은 위에만 구멍을 뚫지 아래쪽으로는 구멍을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이 값은 그냥 제가 적당하게 뭐 25를 줘도 되고요. 엔터 30을 줘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적당한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윗부분에 구멍 2개인 카운터 보호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필렛, 자, 필렛 해볼 건데, 자, 필렛 구간을 한 군데만 더 추가할게요. 어느 부분에 이 부분. 자, 여기, 그죠? 우리 보강대가 들어갔던 이 부분에 필렛 값 3을 입력합니다. 3 입력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필렛 3이 이렇게 적용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못따기 할까요? 못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따기 하는데, 못따기는 일단 거리, 못따기의 거리값 1을 주고요. 엔터. 어디에?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아, 잘못 찍었네요. 일단 X 하고요. 자, 못따기 합니다. 어디?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이 두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그리고 그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까지 처리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동력 전달 장치 형상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